문제 한 것도 같이 봅시다. 찾아가고 봅시다. xy 값과 관계없이란 말이 있고 관계없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뭐에 관계없이 하면은 이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될 거야. 이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 그리고 주인공이 xy고 이제 문제가 좀 특이하게 생긴 게 분수가 등장을 했어. by 그리고 플러스 1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항등식하고 모양이 좀 달라.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얘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익숙한 모양 얘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값이 우리가 일정하다 그랬죠. 일정할 때 그때 AB에서 A 빼기 B 값을 구해라. 얘가 일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뭐가 된다는 거냐면 어떤 상수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어떤 상수 그리고 이제 어떤 숫자가 될 거다. 그 상수를 우리가 일정한 값을 갖는 거를 그냥 임의의 문자로 줄게요. A, B 썼으니까 뭐 C로 둬도 되고 K로 둬도 되고 뭐 우리가 아무 문자나 우리가 익숙한 문자 하나를 씁시다. 얘를 뭐 K로 두게 되면은 얘가 이제 문제에서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으니까 양쪽에 얘를 그냥 곱할게. 곱하고 나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1이 얘가 곱해지면서 k에다가 2x 빼기 4y 플러스 3이 곱해진 형태로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그냥 분배 법칙만 쓰면 2kx 플러스 빼기 4ky 플러스 3k 꼴이 될 거고 이렇게 쓰고 났더니 얘가 x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의 계수끼리 서로 같을 거고 a는 2k가 될 거고요. 그리고 y의 계수끼리 서로 같을 거여서 b는 마이너스 4k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 1이 뭐가 될 거냐면 1이 요 3k가 될 거다로 정리할 수 있겠죠. 항등식 성질, 계수 비교법. 그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k가 3분의 1로 정리가 될 거고 k에다 3분의 1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k에다 3분의 1 두면 a는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게 a 빼기 b를 구하라. 3분의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4를 빼니까 덧셈으로 바뀔 거고 이렇게 해서 3분의 6이니까 답은 2가 될 거다. 정리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풀었던 문제 형태로 시계 모양을 좀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또 얘를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수식이야, 그죠? 분수식인데 그리고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이고 일단 얘가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는 뭐냐면 얘가 이제 요식이 요식으로 해서 약분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약분이 된다는 뜻. 얘가 3분의 1이면은 얘가 3대 1이면 얘랑 얘도 3대 1, 얘가 얘도 3대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를 다시 쓰면은 얘가 일정한 값을 가질 때 x의 개수분의 개수 그리고 y의 개수분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분의 상수항이 서로 같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b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a가 3분의 2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풀게 되면 좀 아까 이렇게 정리했던 식보다 좀 간결하게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좀 스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예분의 에, 예분의 에, 예분의 에가 서로 같다. 얘가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약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정리까지 해주면 되겠네. 170번이 이제 항등식 문제 중에서 좀 생긴 게 좀 분수식이 섞이면서 조금 섞어놓은 이런 형태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참고 삼아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나중에는 뭐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 거야. 방금 했던 방식으로. 그리고 다음 문제 봅시다. 그러니까 171번도 보면 얘도 문제를 살펴보면은 얘는 등식이 주어졌어. 그러니까 x 더하기 y라는 게 2라는 걸 주어졌고요. 그럼 얘는 뭐냐면 얘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원칙을 지키자 규칙을 만든 거. 이런 규칙을 하나 줬고 그 상태에서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x, y에 대해서 등식 ax 제곱 플러스 xy 그 플러스 by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꿀 0이 항상 성립할 때 a 빼기 b 값을 구하시오죠. 얘도 이제 x, y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어서
항등식은 항등식인데 어떤 걸 지키는 항등식이냐면 요 규칙을 지키는 항등식이다. 요 규칙을 지켜서 문제를 푸는 게 우리가 이제 수치대입법이 있고 개수비교법이 있다 그랬죠. 이 개수비교법을 그냥 쓰게 되면은 이게 개수들이 다 0이 되면 0이다 이렇게 되는데 뭐 0이 아닌 개수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얘는 개수비교법 이 상태로 쓸 수가 없겠죠. 그럼 개수비교법 쓰려면은 얘를 적용하고 개수비교법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제 x하고 y 중에 한 문자를 쓰고 할 건데 여기서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은 ax 제곱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y 자리에 대입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b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을 대입하고 x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대입하고 빼기 4 이꼴 0. 그래서 얘를 블라블라 해서 뭐 x에 대한 개수 그리고 x의 개수 또 상수항해서 각각이 0, 0, 0 해서 연립해서 a, b 값을 구하죠.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그죠? 이렇게 풀 거면 좀 예쁘게 썼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풀려고 해봤더니 너무 길어. 그죠? 물론 이렇게 풀어도 풀려. 문제는 이렇게 풀지 말고 수치대입법을 쓸게요. 얘는 수치대입법이 좀 더 편해서 수치대입법을 쓸 건데 뭘 지켜서 대입하면 얘를 지켜서 대입. 그럼 여기서 수치대입법 쓰기 위해서 첫 번째 대입할 수 있는 거는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0 넣으면 y가 뭐가 돼? y가 2가 되겠죠. 맞죠? 0하고 2를 대입하니까 x에 0 넣으면 0, 0 날라가고 y에 2 넣으면 4b 0 날라가고 2 넣으면 플러스 2 빼기 4가 0이야. 그럼 이때 b값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b는 2분의 1이 될 겁니다로 구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 두 번째 우리가 수치대입법을 쓸 건데 이번엔 x에다가 아니라 y에다가 0을 넣어서 y를 날려버리자고. y에 0 넣으면 두 개 더해서 2를 지켜야 되니까 x에다 2를 넣으면 되겠죠. 맞아?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2 넣었을 때 4a 0 날라가고 0 날라가고 0 날라가고 2 빼기 4니까 플러스 2 빼기 4는 0. 얘도 똑같은 식 나와서 a도 뭐가 될 거다? 2분의 1이 될 거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빼기 b였으니까 답은 0이 되겠죠. 아까 식을 정리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간결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판단이 필요하냐면 개수비교법을 쓸 거냐 수치대입법을 쓸 거냐 그 판단이 필요한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개수비교법을 많이 써.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을 썼을 때 편한 문제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수치대입법 썼을 때 171번은 편하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치대입법을 써서 푸는 문제 중 하나 172번인데 얘도 우리가 중등과정에서 많이 했던 형태 문제긴 해요. 얘도 이제 꼭 하나씩 내더라고. 여기서 이제 식을 이제 복잡하게 주는 경우들도 좀 간간히 있고 172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x 그리고 플러스 1의 제곱이 a4의 x 4제곱 플러스 a3의 x 세제곱 다 쓸까? 플러스 a 제로까지 있을 때 그러니까 1번 문제는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은 a4부터 a4 더하기 a3 더하기 a2 더하기 a1 더하기 a 제로까지 다 더한 값을 구하시오죠.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얘는 보면 쭉 나열된 식에서 개수들만 쭉 남긴 식이죠. 얘는 x에다 뭘 넣어보면 될까? x에다 1 넣어보면 되겠지. x에다 1 넣었을 때 생각해보면 x에다 1을 대입하면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1의 제곱이고 여기다 1이면 a4부터 a3, a2, a1, a0가 그냥 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번에서 구하는 문제 답은 1이 될 거다. 하나. 그렇죠? 2번에서는 어떤 식으로 써있냐면은 이번 문제에서는 A4 빼기 A3 빼기 플러스 A2 빼기 A1 플러스 A0 뭐 이렇게 써있죠. 여기는 이제 지그재그로 나와야 되죠. 지그재그로 나와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값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되겠지. 그 거듭제곱 했을 때 짝수는 양수, 홀수는 음수. 마이너스 1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3의 제곱 될 거고요. 3의 제곱이 A4 마이너스 A3 플러스 A2 마이너스 A1 플러스 A0까지 될 거여서 이 값은 우리가 9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밑에서 풀려고 한 거는
A4, A2, A0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짝수 번째만 구할 거죠. 이 두 개씩에서 짝수 번째만 남길 거야. 짝수 번째들만. 그럼 살펴보면 홀수 번째는 부호가 반대니까 그러니까 두 식을 우리가 더해주게 되면은 더해줬을 때 얘는 2배의 A4 남을 거고 A3은 사라질 거고 그리고 나서 2배의 A2가 남을 거고 A1은 사라질 거고 2배의 A0까지 남고 더했으니까 얘가 10이 되겠죠. 양쪽을 2로 나누면 우리가 구하는 A4, A2, A0의 값은 5가 될 겁니다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지금 2번 문제. 그래서 개수의 합을 구할 때 1 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다. 자, 173번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조립제법해서 썼던 건데 그걸 이제 좀 정리하는 순서를 좀 바꿔서 한 번 더 보자 얘가. 순서를 바꿔서. 이제 문제가 이게 잘 안 읽힐 거야. 문자가 많아서. Q1이고 뭐 QX가 뭐고 이런 건데 173번 일단 문제부터 좀 읽히기 시작하면은 좀 편한데 어떤 다항식 x세제곱 빼기 플러스 7x제곱 빼기 5라는 식을 1차식 x 빼기 1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 q1 x고 그때 나머지가 r1이다. 이때 이 r1을 구해보자. 그 상태에서 두 번째 문장은 이 Q1을 x 빼기 1로 나눴을 때 그때 어떤 몫이 또 Q2의 x가 되고 그때 나머지가 R2다. 그래서 이걸 또 구해보자 보고 그다음 세 번째 문장은 요 Q2x를 또 x 빼기 1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 Q3x고 그때 나머지가 R3이다. 그럼 1번에서는 R1하고 R2하고 R3을 구해보시오. 되겠죠? 요거를 이제 문제대로 한번 따라가서 쓴 게 오른쪽에 있는 조립제법 모양인데 일단은 이제 다항식을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눌 거지. 나눌 거. 그렇죠? 이게 이제 항등식이 나오는 이유가 목과 나머지에서 얘도 항등식. 그렇죠? 그럼 얘를 또 조립제법 써보면 개수들을 쭉 나열하면 1, 7 그리고 비어있는 거 0 쓰고 마이너스 5까지 1차식 x 빼기 1로 나누니까 여기다 x 이꼴 1을 대입. 대입하면 얘가 1 그대로 내려오죠. 곱해서 1 더해서 8 곱해서 8 더해서 8 곱해서 8 더해서 3까지 내려온 거.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게 되면은 주어진 식을 x 빼기 1로 나눴을 때 qx가 여기 있는 뭐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8꼴이고요. 거기다가 나머지가 얼마냐? 3이 되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라 했으냐면 R1은 3이다로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해줬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QX가 뭐에 해당되면 Q1이 얘에 해당되죠. Q1이죠 얘가. Q1에 대해서도 또 조립제법을 한 번 더 쓰게 되면은 얘가 Q1에 대해서 188 나열한 거에 대해서 또 조립제법을 x 이꼴 1에 대해서 그럼 1이 그대로 내려오고 1, 9, 9 그리고 17로 해서 얘가 또 내려가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된 식을 쓰면 이 두 번째 줄에서 또 Q1이라는 식을 x 빼기 1 곱하기 몫이 x 더하기 9로 남고요. 그때 나머지가 17이 될 겁니다.까지 정리. 이렇게 해서 여기서 구하는 R2는 17이다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마지막 한 번 더. 이게 이제 Q2인데 Q2를 또 x 빼기 1로 또 나누래. 여기서 또 조립제법. x 이꼴 1에 대해 조립제법 쓰면 얘가 10으로. 얘를 또 요거대로 쓰면은 얘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x 빼기 1로 나눴을 때 Q3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될 거야? 1이 Q3에 해당될 거고요. 1 곱하기 1이고 그때 나머지가 R3인데 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R3이 10이 되겠지. 이렇게 쓰고 나서 얘를 각각을 대입을 천천히 해볼게. 해보면은 이제 첫 번째 조립제법 쓴 건 주어진 식이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8까지 여기 첫 번째 줄 8이고 그때 나머지가 3입니다. 얘가 R원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 가운데 걸 또 우리가 조립제법을 썼죠. 썼으니까 얘에 대해서 우리가 쓰면은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x 플러스 9가 될 거고 나머지가 17입니다까지 해서 썼고 바깥쪽에 있던 플러스 3하고 x 빼기 1은 남겨주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또 뭘 했냐면은 이 x 플러스 9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썼더니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0입니다까지 정리됐고 얘를 중괄호 묶어주고 앞에 x 빼기 1하고 그리고 플러스 17을 붙여주면 될 거고요. 거기다 또 바깥쪽 가로에다가 대괄호가 되겠다. 대괄호에다가 바깥쪽 가로에다가 x 빼기 1을 곱하고 또 플러스 3까지 붙인 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쭉 전개를 하면 이렇게 3개 곱한 게 x 빼기 1의 세제곱 그리고 또 요거 두 개랑 10이랑 곱한 거 플러스 10의 x 빼기 1의 제곱 또 얘랑 얘를 곱한 거 플러스 17의 x 빼기 1 될 거고 그리고 플러스 3까지 되겠죠. 그래서 R1, R2, R3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써보시오 한 게 2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또 되게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조립제법을 쭉 나열을 썼을 때 얘는 이제 문제 이제 포인트가 얘는 이제 뭐 정리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x 빼기 1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자 이거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세제곱 제곱 1이니까 x 빼기 1에 대해서 내림차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x 빼기 1 그리고 플러스 뭐 d까지 썼을 때 얘를 우리가 연조립제법 써서 1, 7, 0, 마이너스 5까지 해서 얘를 쭉 꺾어서 1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썼을 때 굉장히 빠르게 가면 3이고 조립제법을 우리가 끝까지 쭉 해서 쓰면은 9, 9, 17 한 번 더 쓰면 1, 1, 10까지 써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A, B, C, D가 조립제법을 마지막까지 썼던 A, B, C, D와 같을 겁니다. 그걸 해서 우리가 기억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식 정리하는 과정을 한 번쯤 해보면 좋아. 하면 좋은데 그게 좀 지금은 버겁다 싶으면 사용하는 방법까지는 익혀줘야 되겠죠. 연조리법을 쓰는 경우에 시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아마 그 개념완성 라이트에서 우리가 좀 정리하긴 했었어. 이거를. 이런 형태 문제들. 우리가 한 페이지 더 볼게요. 혹시 4번 한번 볼까요? 페이지 더 하고 얘가 이제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이야. 그때 상수 AB 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우리 개념완성 저쪽에서 풀었던 형태 문제인데 여기 나면 좋고 아우씨 너무 좋았네. 형태인데 여기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0이야. 나눠 떨어지니까 얘를 우리가 나눗셈을 통해서 푼다 그러면 x 세제곱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고 뭐 얘를 나누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나누면 몫이 x고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그럼 빼면은 a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1 여기 몫으로 들어가는 게 a 플러스 1로 들어가고 a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그리고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쓸 거고 얘가 이제 빼서 뭐 b 플러스 a 마이너스니까 x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빼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얘가 0이 돼야 되나? 0이 돼야 돼서 얘 좀 내가 잘못 푼 것 같긴 하다 이거. 잘못 푼 것 같은데. 0이 돼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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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나왔어요. 보이네. 뭐 이런 식으로 풀리겠지? 이런 식으로 풀려서 A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럴 수 없는데. 잘못하면 되지. 아, 스트레스 쌓인다. 좀 꼼꼼하게 써보자. 예시를 들어주려는데 자꾸 꼬이네. 연산이 꼬이는구만. 얘를 그냥 나눗셈으로 풀게 되면은 얘를 그냥 나눈다 그랬죠. x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x 이렇게 될 거고, 얘는 a 더하기 1x 제곱 이거 빼면은 이제 b 빼기 1의 x 그래서 플러스 1꼴, 여기 들어가는 게 a 더하기 1로 들어갈 거고, a 더하기 1의 x 제곱 게다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의 x 끝에 플러스 a 플러스 1꼴. 뺐을 때 나오는 값이 아까랑 똑같네. a 플러스 bx인데, 그죠? a 플러스 b고 마이너스 x. 여기서 이걸 빼면은 마이너스 a인데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이야. 그죠? 나눠 떨어지니까 a가 0, b가 0이 맞나? 맞나 본데? 이렇게 해서 얘가 0이 돼서 a가 0이고 b가 0입니다. 뭐 이렇게 나머지가 0이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상등식으로 풀 수 있겠죠.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직접 나눗셈을 하면 좀 식이 그러니까 써야 될 게 너무 많아. 그지? 너무 많아서 얘를 상등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3차식을 나눴어요. 3차식을 나눴는데 몫이 2차식으로 나눈 거죠. 그럼 몫은 몇 차가 될까요? 몫은 1차 되겠지? 몫이 1차식이 될 거여서 여기에 x가 세제곱되는 식해서 x 세제곱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마찬가지 상수항도 1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1이오면 될까?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0으로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얘가 항등식을 풀면 요 식을 우리가 몫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개해서 얘랑 같다로 그냥 풀면 되겠지. 얘를 전개해보면 얘가 이제 공식에 있는 모양이 나왔어. x 세제곱 플러스 1이 돼서 a도 b도 0입니다 해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써야 될 문제 써야 될 문자 개수를 보면은 이게 훨씬 편해요. 네? 그래서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풀자. 그래서 약간 나눗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때 전에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직접 나누는 경우는 드문데 이제 다 해봐서 마지막에 해야 되겠다 싶은 게 나눗셈이야. 그죠? 나눗셈 직접 나누는 것보다는 일단 좀 편한 방법을 찾아봐라 이거죠. 자, 175번도 한번 볼게. 이제 몫과 나머지도 다 이제 항등식이라는 건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그리고 플러스 bx 플러스 7이 있을 때 얘를 이제 뭘로 나눴냐면은 x 마이너스 1로 나누고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그때 어떤 몫이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가 뭐 x 플러스 1이다. 그때 이제 a, b 값을 구하시오죠. 얘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 되겠지. 얘도 이제 그 몫을 추측할 수 있긴 해요. 몫을 좀 추측을 해보면은 뭐 최고차항계수가 여기서 이제 몫을 추측하면 1이니까 여기도 x로 나올 거고, 여기가 플러스 7이니까 여기가 1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상수항이 6이 되면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들어오면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통해서 얘를 하고 얘를 뭐 전개해서 계수비교법을 써도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QX를 구하는 말이 있으면 이렇게 풀면 되고, 그래도 되고. 근데 이제 뭐 QX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 AD 값을 구하는 게 포인트잖아. 얘는 뭘로 갈 거냐면 수치 대입법으로 갈게요. 수치 대입법 가면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1 더하기 A 더하기 B에다 7을 더한 값이 얘가 0 날라가겠죠. 날라가고 여기다 1이면 얘가 2가 될 겁니다. 하나.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이 될 거다로 하나 정리. 됐죠? 그 다음에 태경이 힘드냐? 저도 많이 쉬었는데 아까 일단 근데 쉬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학원에 있는 시간이 문제죠.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7을 한 값이 또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0 날라갈 거니까 마이너스 2는 얘가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렇게 해서 4a 빼기 2b가 마이너스 3가 없어지니까 얘가 0이다.
그러면 2a 빼기 b는 0이다. 얘랑 얘를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은 3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고 그때 이 b 값은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a, b 값을 구했어요. 나눗셈 모양에서의 항등식 문제 푼 형태. 보통 이제 수치 대입법을 쓰는 형태가 되겠죠. 자, 76번 이거까지 한번 해볼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76번 한번 봅시다.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목과 나머지인데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빼기 3x 더하기 2를 얘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더하기 4입니다. 여기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쨌든 뭐 두 식을 정리를 할 건데 얘는 이제 x 값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서 풀기는 요걸 몰라, 그죠? 날라갈 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몫의 모양을 우리가 결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몫의 모양 결정하면 최고차 한계수에서 우리가 1인 걸 봐서 x제곱하고 x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 거고. 그리고 상수한 부분은 여기 플러스 4가 있어. 그럼 여기서 전체를 곱했을 때 여기가 2가 나오려면 여기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2랑 4랑 더해서 2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전개돼서 나온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선 여기 끝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얘가 부분적으로 계수비교법을 쓴 거야. 부분적으로. 이 상태에서 전개해서 이렇게 계수비교법 써도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 숫자를 그냥 대입해서 구해도 되고. 숫자에다 0 같은 걸 넣으면은 a가 날아가니까 안 되고 1 넣으면 또 a가 날아가니까 안 되고. 그럼 x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 마이너스 1 넣으면 좌변이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고 플러스 3 플러스 2 꼴 되는 게 좌변. 우변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얘가 1 빼기 a 더하기 2고 마이너스 1 넣으면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5꼴 되겠죠. 이 방정식을 그냥 풀면 8에서 1 빼니까 7이 얼마냐 이거는 마이너스 2a 분배되면 3에다 마이너스 6 플러스 5꼴 되겠죠. 그럼 2a가 마7에서 마6하고 플러스 5를 한 거니까 얘는 13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8.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4다. 뭐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요. 그렇죠? 얘는 이제 수치대입법 쓴 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개수를 비교해서 하나만 찾자. x 제곱만 찾읍시다. x 제곱 되는 게 얘랑 얘죠. 얘랑 얘니까 ax 제곱 빼기 x 제곱이 얘가 3x 제곱 되면 되니까 이때 a 값은 얼마냐? 얘가 넘어가면은 4x 제곱. 부호가 틀렸는데. a가 4가 돼야 되는데 a가 4가 되겠죠. 어디가 틀린 거야? 2 넘어가고 이 마이너스 3인데 어디가 내가 실수했나 본데? 실수했나? 스트레스인데 계산 실수하니까. 여기서 어디가 틀렸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3, 2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얘는 2a구나. 2a 빼기 6 플러스 5구나. 얘가 7이고 그럼 2a가 8 맞네. a가 4 맞죠. 그러니까 수치대입법 했을 때도 4 나오고 계수비교법 했을 때도 4가 나오고, 그렇죠? 계수비교법 할 때 x제곱 있는 것만 우리가 찾아서 풀어도 되고 숫자를 넣어도 되고. 뭐 다 전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지? 전개하지 않고 푸는 방법들을 그냥 설명한 거.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저쪽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여기까지 40초까지 우리 진도를 하고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나갈게요. 다음 파트는. 그리고 우리 개념 완성 라이트 한번 볼게요. 오늘 배운 데까지만 나머지 정리를 좀 풀게. 같이. 약간 좀 중고기이긴 한데 해야 되니까.
있고 13초까지만 한번 해볼게. 13초까지만 정리 한번 해볼게. 12, 16, 17. 13초까지만 좀 써볼 텐데. 약간 개념 정리 한번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정리만 잠깐만 얘기할게요. 나머지 정리가 뭐지만. 나머지 정리가 뭔지만 좀 봅시다. 우리가 이제 목과 나머지를 하면서 어떤 다항식 fx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이제 1차식 x 빼기 알파로 나눠. 알파로 나눴을 때 이때 어떤 몫이 어떤 qx가 나올 거고, 그때 나머지가 이제 얘가 1차로 나눴으니까 1차보다 이하니까 1차보다 작으니까 얘는 상수로 나오겠지. 숫자 값으로. 그렇죠? 얘를 이제 목과 나머지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fx라는 식은 x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qx가 될 거고, 그때 나머지가 r이 될 겁니다. 목과 나머지. 그럼 이 r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치 대입법 쓰면 x에다 뭘 대입해? 알파 대입하면 될까? 알파를 대입할게요.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f 알파라는 값이 얘가 이제 0으로 날아갈 거고, 그게 r이 되겠죠. 맞아? 그럼 fx를 x 빼기 r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할 때 이 r은 뭐가 될 거다? f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값이 될 거다. 이게 그냥 나머지 정리야. 그렇죠? 그냥 계수비교, 그러니까 항등식에서 목과 나머지 쓰고 수치 대입법 써서 r을 구한 거. 그 과정을 매번 하지 말고 fx를 x 빼기 알파나 나머지를 구할 때 이 과정을 생략하고 r 이꼴 f 알파입니다. 이렇게 쓰자라는 게 나머지 정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했던 항등식 문제를 조금 이제 도구화 시켜놓은 거. 나머지 정리나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나머지 정리 자체가 되게 학생들이 처음에 수상할 때 제일 어려워해. 왜 어려워하냐면은 그동안은 이제 곱셈하면서 이렇게 줄줄줄 푸는 문제를 했단 말이야. 근데 식이 조금 남은 셈은 어떤 느낌이 역행하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곱셈을 했던 게 다시 나눗셈하고 나눗셈 했던 걸 검산식으로 또 다시 정리하고. 그러니까 식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해서 어려워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개념 자체는 우리가 항등식에서 연장한 게 나머지 정리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항등식을 풀 건데 그거를 나머지 정리로 풀 거다. 이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문제 풀 시간 조금만 주네. 우리 17번에 아니야, 같이 하자.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괜찮니? 방금 배웠던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한 유형인데, 이제 약간 살짝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요. 페이지 10쪽에 그죠? 쪽에서 1번에서 6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빼기 8x 더하기 b꼴 있을 때, 얘가 이제 x 빼기 1 곱하기 x cx 더하기 1 곱하기 그리고 3x 더하기 d가 있다라고 했을 때죠.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a, b, c, d 값을 구해보자. 이런 거. 봅시다. 얘를 이제 뭘 쓸 거냐 결정을 하는데, 수치대입법 쓸 거냐 계수비교법 쓸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계수비교법 쓸래도 얘를 전개해야 되죠. 맞죠? 수치대입법 쓰려니까 대입할 수 있는 값이 1이고 나머지는 좀 식이 복잡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쓰기가 조금 번거로워.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얘가 문자가 A, B 그리고 C, D 총 4개가 있어. 그죠? 4개를 수치대입법 쓰든 계수비교법 쓰든 그럼 문자 4개를 찾기에는 식이 몇 개가 필요해? 4개가 필요하겠지.
그럼 4개의 식을 찾고 그걸 또 연립해서 풀고 이러려니까 싫어, 그지? 그치 성인아, 싫지? 이런 거 싫단 말이야. 이거 싫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잔머리를 좀 쓰자고. 꼼수를 좀 써보는데 우리가 이제 꼼수를 쓸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전개하기 쉬운 것들이 뭐냐면 최고차항 개수들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3개를 곱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3c x 세제곱이죠. 맞아? x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 그치? 근데 여기랑 비교하면 6이랑 3c니까 c가 뭐가 돼? c가 2가 되겠죠. 그죠? 최고차항 개수를 통해서 뭘 알려줬냐면 이 c라는 걸 2로 알려줘서 c는 2다. 하나 찾았죠? 맞아? 이렇게 해서 c를 2를 찾았고 또 하나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맨 끝에 있는 숫자들을 쭉 비교를 해볼게. 비교를 해보면 얘가 상수항이 뭐가 될 거냐? 마이너스 d가 될 거야. 그게 이제 뭐랑 같을 거냐? 요 b랑 같겠죠. 마이너스 d가 b랑 같을 거니까 요 d는 마이너스 b다. 얘를 또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b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이걸 적용해 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x 빼기 1 곱하기 2x 더하기 1 곱하기 3x 빼기 b꼴로 해서 쓸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이제 좌변과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 수를 몇 개로 줄였냐면 2개로 줄였죠. 됐어? 2개로 줄였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뭘 쓸 수 있냐? 수치대입법 쓸까요? 계수비교법 아니 수치대입법 쓰죠. 둘 중 하나 이제 여기서는 선택해서 씁시다. 그럼 수치대입법 쓰기 좀 편한 식이 나왔으니까 x에다 1을 한번 넣어볼게. x에 1 넣으면 6이고 플러스 a고 빼기 8이고 플러스 b고요. 얘가 1 넣으면 다 0으로 날라가죠. 의견이 0으로 날라가 통으로 나니까 0이고 그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서 얘가 2라고 해서 값이 하나 나왔죠.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에다 0을 넣어볼게. x에 0 넣으면 0, 0, 0으로 날라가니까 이거는 못 쓰겠다. 그지? 이제 b밖에 안 남네. 0은 못 쓰겠네. 그죠? x에 0 든 거는 못 쓸 것 같고요. 그럼 식이 중복되니까 귀찮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넣을까? x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볼게. x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분수가 좀 귀찮긴 한데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이거 뭐냐 8분의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4 8분의 6 마이너스 4분의 3 하나 그렇죠?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4분의 1 되니까 플러스 4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플러스 4 그다음 플러스 b를 한 게 또 얘가 0으로 날라가서 또 0 되겠네. 4분의 a 플러스 b가 또 뭐가 될 거냐면은 두 개 더하면 4분의 16이니까 4분의 11 마이너스 4분의 11꼴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두 식을 빼든지 아니면 양쪽에 4 곱해서 정리하든지 두 개 정리하면은 여기서 빼면 4분의 3a가 여기서 빼면은 4분의 21 해서 a까지 a 값은 7이 되겠네. 그죠? a가 7일 때 b 값은 마이너스 5고 그때 c는 2고 d는 마이너스 b였으니까 5 이렇게 해서 뭐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간에 이제 x 개수하고 최고차항 개수하고 상수항을 통해서 문자가 4개 있던 걸 2개 줄여줬고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 썼어요. 물론 전개해서 개수비교법 써도 돼. 그래서 뭐 약간 1번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좀 미리 줄일 수 있는 거 줄이고 풀잖아요. 그죠? 그냥 풀면은 이제 문자 4개인 건 너무 복잡하니까 최대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문자를 줄이잖아. 자,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2번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한 경우 문제인데 2번은 이제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이제 개념이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x 빼기 1에다가 x의 4제곱에 플러스 1을 한 게 거기다가 fx를 곱한 게 뭐 문제가 뭐가 나왔냐? x의 8제곱 그리고 플러스 a의 x의 4제곱 거기다가 플러스 b 마이너스 있고 뭐 이렇게 나왔다 이거. 뭐 이렇게 나왔다. 그때 x 값의 관계 항상 성립하도록 a, b 값을 구하는데 얘도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앞에 게 몇 차냐 5차죠. 그렇죠? 5차니까 5차고 얘는 8차니까 얘가 3차야. 3차면 좀 해볼만 하겠다 해서 얘를 3차식에다 쓰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최대한 줄여줘도 x 세제곱 플러스 ab 있으니까 cx 제곱 c는 없냐 여기? c는 없지?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뭐 이꼴돼서 문자가 갑자기 몇 개가 되냐면 5개가 됐어. 그치?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야. 그치? 수학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렇게는 문제를 풀지 말자는 거고, 그죠? 이렇게 풀지 말고 식에서 우리가 수치 대입하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볼 수 있죠. 맞아?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해봤더니 x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x 4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우리가 모르지 지금은. 근데 어쨌든 얘가 0이 되는 값을 하면 x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 수는 있을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안 배웠는데 얘가 이제 복소수에선 얘가 수가 있어요. 값이. 얘가 실수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얘를 대입해서 x 8제곱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대입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 값을 우리가 넣어서 a, b 값을 구하자. x에다 1 넣으면 0으로 좌변은 0으로 날아가고 1 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에다 마이너스 2고 그래서 a 더하기 b가 뭐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 식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또 0 날아가. x 4제곱에 마이너스 1을 얘가 0. 좌변이 또 0으로 날아갈 거고 4제곱에 마이너스 8제곱은 1이고 4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2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또 1이죠. 두 개를 더하면 이 b가 2니까 b는 1이고 그때 a 값은 0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할 수 있다. 실제로 얘를 이제 나중감에 4차 방정식에서 얘를 풀 건데 그냥 뭐 이렇게 풀고 얘를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보기차식으로 풀면 돼. 플러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2x 하게 되면은 얘가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루트 2x의 제곱꼴로 쓰게 되면은 얘가 합과차에서 근호가 섞인 2차식 두 개로 쪼개져요. 거기서 근해 공식 넣으면은 복소수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 수는 있어. 풀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 고민을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지금은 x 4제곱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를 그냥 풀자.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좀 특이한 모양 하나 했고요. 아까 3번은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 이거 지금 한번 풀어볼게. 밑에 두 문제 3번. 각자 한번 해보자 이거. 자, 3번은 얘가 일정하니까 얘를 그냥 일정한 값 k로 두고 넘겨서 우리가 풀어서 계수비법도 해도 된다 그랬고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3분의 6하고 b분의 2a하고 2분의 b가 서로 같다. 그래서 b값을 결정하면 b값이 4가 될 거고 b가 4일 때 얘가 8이 되니까 a도 4가 될 거고 그래서 좀 간결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를 아까 한 거. 이게 이제 안 받아들여지면 곱해서 항등식을 풀면 돼요. 이렇게 해서 풀면 되고 이건 아까 설명했던 문제고
자, 여기 18번 문제 볼게. 얘도 그냥 풀면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문제 x, y에 관해서 그냥 얘가 항등식이래. 근데 이제 아까 문제랑 좀 틀린 거는 뭐 x, y가 있든 아니면 x에 대한 2차식이 있든인데 x는 2차고 y가 그냥 1차식으로 해서 문자가 좀 섞였어. 섞였고 차수도 2차고. 근데 이제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얘를 이제 개수비교법으로 풀 거면 ax제곱 빼기 2ay에다가 마이너스 bx 플러스 by 거기다 마이너스 cx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x까지 정리. 그럼 x제곱의 개수들을 모아주면은 a 빼기 c의 x제곱이고 그리고 x의 개수들을 모아주면은 뭐 플러스 1 빼기 by 마이너스 b 플러스 1x로 그리고 y의 개수를 모아주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에다가 y까지 해서 뭐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얘가 이제 항등식이라고 그랬으니까 각각의 개수들이 0. 그러니까 a가 c고 b가 1이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얘가 1이었으니까 a가 2분의 1 되면 되겠죠. a가 2분의 1, b가 1, c가 2분의 1. a하고 c가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비교법을 써서 1번은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더라도 침착하게 풀면 되고요. 1번과 2번의 차이는 아까도 했듯이 등식이 있고 없고 얘는 1번은 제약이 없었고 아무거나 그냥 막 넣어도 돼. 막 넣어도 되고 2번은 등식이 x 플러스 y가 1이라는 얘를 지켜서 항등식 얘를 지키는 모든 xy에 대해서 뭐 ax 제곱 플러스 by 제곱 플러스 얘가 c가 항상 성립할 때 abc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얘를 해보면 그냥 a 이꼴 b 이꼴 c 이꼴 0이 나올 거야. 나오는데 얘를 이제 비교해서 개수 비교법을 쓸 거여서 y를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넣으면은 ax 제곱에 플러스 b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이꼴 c. 그래서 얘를 뭐 정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b에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로 전기가 될 거고요. 얘를 뭐 마저 정리를 합시다. 어우 힘들어. 마이너스 2bx 그리고 플러스 b에다 마이너스 c 이꼴 0까지. 그럼 얘가 이제 x에 대한 개수가 0이니까 a 더하기 b도 0이고요. 여기가 개수가 0이니까 b도 0이고요. 얘도 0이니까 b 빼기 c도 0이고요. 그러니까 b가 0이면 a도 0이고 b가 0이면 c도 0입니다. 그러니까 다 0이 될 겁니다로 그냥 개수비교법 해도 그냥 나오죠. 답이 좀 허무해서 이게 뭐야 잘못 풀었나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답이야. 다 0이네. 그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고. 또 두 번째로는 또 풀 수 있는 게 얘를 맞춰서 그냥 대입을 하자 그랬죠. 수치 대입법에서 x가 1이고 y가 0일 때 넣으면은 a가 c죠.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1 넣으면 마찬가지로 b가 또 c네. 또 마찬가지 x에다 0 넣고 y에다 0 넣어도 아닌데. 또 뭐라 줄 수 있나? x에다가 마이너스 1 아닌데? 잠깐만. a 이꼴 b 이꼴 c라는 거밖에 안 나오는데. 아무거나 넣어서 손이 푼다. 이거를 또 맞춰서 넣을 수 있는 게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을까? 그럼 4a 플러스 b고 얘가 c죠 또. 근데 a 이꼴 b 이꼴 c니까 다 똑같단 말이야. 다 똑같으니까 다 a로 통일해버리면 5a가 a고 그럼 양쪽에 a가 그냥 0일 수밖에 없죠. a가 0이면 b도 0, c도 0. 그래서 수치대입법에서 숫자를 3개를 넣어봤더니 3개를 넣고 여기가 x에다 2 넣고 y에다 마이너스 1 넣은 거 이렇게 해서 3개를 넣어봤더니 각각을 식을 세워서 연립을 해봤더니 어쨌든 다 0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당한 숫자를 넣을 때 이 등식을 맞춰서 넣을 거냐 아니면 이제 개수를 대입해서 그러니까 한 문자를 소거해서 수치대입법을 아니 개수비교법을 쓸 거냐. 아씨 말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문제겠죠. 그래서 등식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주의할 거 이런 걸 하나 정리해보세요. 아이고 힘들다. 자, 조금만 더 힘내보자. 오늘 시간이 가긴 가는데 혹시 너무 힘들다 있니? 수업하는 아주 힘들긴 해. 아이고. 아유. 일단은 이제 항등식에서 좀 요 예제가 다음 예제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23번. 23번이 이제 일반적인 문제는 아닌데 좀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보통 다들 많이 틀려. 많이 틀리는 문제. x에서 fx 플러스예요. 그리고 얘가 빼기 3이야. 그때 다항식 fx라고 했어. 여기 사실 다항식이란 말이 있어야 풀리는 문제긴 해요. fx를 구하여라. 얘를 구하는 거. 얘를 구하자죠. 구하자인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되게 애매해요. fx의 모양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지. 얘가 1차식이면 ax 플러스 b로 쓸 수 있고 2차식이면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쓸 수 있고 얘가 3차식이면 이거 쓸 수 있고 등등등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로 대입할지 얘로 대입할지 우리가 당장에 결정할 수가 없어. 근데 쭉 나열했을 때 우리가 뭘로 구분해 나열했어? 1차, 2차, 2차,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차수로 해서 식을 구분을 했죠. 그럼 시작을 뭘로 할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 근데 fx의 다항식인데 fx의 모양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모양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그 다항식의 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몇 차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차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fx의 우리가 차수를 생각해보자. 식의 이제 차수가 몇 차식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fx가 n차야. n차식이라고 하면 n차식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최고차항에서 a라고 하고 x의 n제곱에 얼마 이렇게 해서 쭉 출발을 하겠죠. 차수를 생각해보자. 이 상태 차수를 생각해볼 건데 요 fx의 차수는 몇 차가 될까? fx 플러스의 차수는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간 거지. 맞아? 차수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 그지? 얘는 그냥 말 그대로 n차야. x n제곱이 최고차항 계수. 거기다 x를 하나 더 곱했어. 몇 차가 돼? 여기서 지수가 하나가 늘어나겠지. 맞아? 그래서 우변은 몇 차식이 될 거냐면 n 플러스 1차가 될 거야. 차수가. 맞아? 그 상태에서 x제곱을 여기다 넣게 되면 ax제곱이 들어가면 a의 x제곱에 n제곱이 최고차항 계수 될 거고 여기서 나오는 건 a의 x의 2n제곱 되겠죠. 맞아? 그럼 좌변의 차수는 몇 차가 됐냐면 2n차가 되겠죠. 차수가. 맞죠? 그게 서로 차수가 같아야 항등식이 될 거니까 이 fx의 차수는 n 이퀄 1이 돼서 fx는 몇 차가 될 거다? fx는 1차식이 될 겁니다. 그렇죠? 됐어요? 이게 문제에 따라서 2차인 경우도 있어. 근데 보통 이제 3차까지는 안 가. 왜냐면은 3차까지 가면은 문자가 너무 많아. 그지? 이런 거 이제 시험 내에 풀으라고 낼 수는 없고 보통 1차 아니면 2차인데 1차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를 보통 1차식에서 시작해서 그냥 풀면서 하는데 뵀더니 안 풀려. 2차식이었어. 그럼 망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1차에서 1차냐 2차냐 요 둘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결정해주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죠. 지금은 좀 복잡하게 갔는데 여기가 n차, n 플러스 1차, 2n차 두 배 하니까 그리고 바로 되면 2n 이퀄 n 플러스 1이니까 n이 1차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fx에 세제곱이 들어가 있어. 얘는 여기가 몇 차야? 3n차니까 3n 이퀄 n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서 n 이퀄 좀 이건 이상하다. 그지? 이건 좀 이상했어. 몇 분의 몇 차가 될 수 없으니까. 만약 여기에 x에 세제곱이 들어갔어. 여기에 뭐 x제곱이 들어갔어. 그러면 n 플러스 2가 뭐 3n 될 거니까 n이 너무 2n 이퀄 2에 1차네. 여긴 2n차야. x제곱이 들어갔어. 그렇죠? 얘가 넘어가면서 n 이퀄 2가 돼서 2차.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차수를 일단 결정을 하고 얘를 시작하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n이 1차식인 걸 결정하고 나면 fx가 ax 플러스 b인 게 결정이 됐죠. 그렇죠?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 그냥 대입을 할 거야. 이제 대입을 그냥 해주면 fx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1차라는 걸 결정하고 나니까 ax 플러스 b로 그냥 쓸 수 있고 자, 그거를 x제곱을 대입한 게 fx제곱 그러니까 a의 x제곱 플러스 b가 좌변이 될 거고요. 우변은 x에다가 뭘 곱해줄 거냐면 a의 x 플러스 1을 x 대신에 집어넣은 거 거기다 플러스 b를 한 것과 에서 만약 3을 뺀 거와 같다. 얘가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될 거다. 얘를만 전개해주면 되겠죠. 전개하면 얘는 ax 제곱 플러스
a가 있으니까 플러스 a 더하기 b의 x. 거기에 빼기 3이 될 거고 계수끼리 비교하면 얘는 같아. x의 계수는 없으니까 a 더하기 b는 0이고요. b랑 3이 b랑 3이 같다. 그럼 a는 합이 0이니까 3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fx는 3x 빼기 3이다로 표시되죠. 그렇죠? 이게 문제에 따라 좀 더 복잡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형태 문제를 우리가 그 fx의 모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차수부터 생각을 하면 된다. 모양을 결정하고 대입해서 풀어나가. 그렇죠? 23번 같은 경우 약간 심하고 좀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 얘는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차수에서 시작한다를 하나 좀 기억을 하면 돼요. 자, 24번도 우리가 얘는 좀 당황할 필요가 없는데 얘도 좀 생긴 게 뭐라 해야 되지? 좀 앞에서 배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이 그냥 생긴 거야. fx라는 식이 x제곱 빼기 a에서 상수항이 아니 x의 계수가 없는 형태. 그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의 제곱이 fx 곱하기 어떤 qx 꼴일 때 방식 qx가 존재할 때 이런 그때 fx 값을 구하라. 얘는 0보다 크다고 그랬고 얘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죠. 어떤 요 식이 어떤 게 존재한다는 거고 어떤 식이고 식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또 항등식이 될 때야. 항등식이 될 수 있는 qx가 존재할 때 그 a 값을 구하자. 그러면 얘도 그냥 넣읍시다. 모양을 줬으니까 이미 x 대신에 x 제곱 넣으면 또 제곱을 할 거니까 얘는 그냥 x의 4제곱 마이너스 a로 그냥 쓸 수 있을 거고요. 얘는 x 제곱 빼기 a로 그냥 쓸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해볼게. 이 상태에서 얘가 존재한다 그랬는데 이 qx의 모양이 뭐가 될 거냐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x 4제곱이 있으니까 여기에 x 제곱으로 붙일 수 있죠. 맞아?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뭘로 붙일 수 있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a고 여기도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상수항에는 플러스 1이 있어야 이제 곱해져서 마이너스 a가 나오겠죠. 맞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몰라. 가운데 있는 건 모르니까 얘를 플러스 bx로 그냥 둘게요. 이 상태에서 얘를 전개해서 계수비교법 쓰면 답이 나오겠죠. 뭐만 전개할 거냐면 0이 나왔던 거 x의 계수만 전개할까? x의 계수만 전개하면 얘랑 곱해진 거 x의 계수인데 x의 계수는 이렇게죠. 이렇게 곱해진 거 마이너스 abx 밖에 없네, 그지? 이거밖에 없네요, 그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얘가 그냥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b가 뭐가 돼야 돼? b가 0이 돼야 된다. b가 0이 되고 나면 b가 0인 거 결정했고 그 다음에 x 세제곱의 개수 전개해보자. x 세제곱해서 이렇게 곱한 거 bx 세제곱, 그렇죠? 그리고 이거밖에 없지. 이거 안 되는데? 얘도 어차피 0이네. b가 0인 거밖에 안 되고 그럼 x 제곱의 개수 전개해보자. 이렇게 전개하면 x 제곱 또 이렇게 전개한 거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ax 제곱인데 얘도 0이죠. 그러니까 a 값도 뭐가 돼? a는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a 값을 결정 a를 구하시오. 끝. 됐죠? 이런 문제가 있다. 자, 학교에서만 9페이지도 하기로 했나? 13초까지 하기로 했죠. 페이지 합시다. 자, 넘어가서 페이지 12쪽에 이쪽에 26번에 1, 2, 3은 아까 그 뭐지? 저쪽 교재에서 했던 문제 똑같아요. 1번 문제는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에서 쭉 나열하면 되는 문제고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개수의 총합이니까 3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4 4의 세제곱해서 1번은 6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맞죠? 그죠? 2번 같은 경우는 짝수 부분만 나오는 거니까 얘는 이제 지그재그하게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두 값을 더해서 구하고 홀수 번째는 두 값을 빼서 구하고 이런 거 1, 2, 3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문제 방법 쓰면 되고 4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 4번이 이제 불쑥 나왔을 때 좀 당황할 수 있어. 당황할 수 있는데 잠깐만 내가 너무 빠른 사람 혹시 있어? 설명이나 넘어가는 게 너무 빠르다. 그러진 않지? 따라오고 있지? 혹시나 내가 너무 빠른가 싶어. 말이 자꾸 빨라져갖고 수업을 하다 보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새 자꾸 습관이 말이 막 빨라져가지고
갑시다. 3 플러스 2x 빼기 x제곱의 세제곱이고 a0 플러스 a1 x 플러스 쭉 가서 플러스 a6에 x의 6제곱까지 쭉 전개가 됐어요. 그죠? 4번만 한번 보면은 얘는 a0에다가 플러스 a6을 구하래. 이런 문제. 그죠? 얘는 이제 뭐 개수를 다 더한 것도 아니고 짝수 번째도 홀수 번째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징을 보면은 맨 앞에 있는 거하고 맨 끝에 있는 거야. 우리가 아까 이제 항등식에서 결정할 때도 상수항하고 최고차항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었지.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상수항이 a0죠. 상수항은 요 얘를 쭉 나열한다고 했을 때 여기 x제곱 그게 얘가 3번 곱해져 있겠죠. 이렇게 3번 곱해진 건데 요 앞에 것들만 다 곱하면 상수항 되겠지. 맞아? 여기서 나온 게 a0가 27 나올 거고. 맞죠? 그 다음에 a6은 최고차항 개수인데 최고차항 개수는 차수가 가장 높은 것들만 모아서 곱하면 되니까 얘는 a6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두 개를 더할 거니까 얘는 26이다. 그렇죠? 그래서 개수 구하는 문제에서 뭐 다 구하는 거 짝수 번째, 홀수 번째 혹은 상수항, 최고차항 뭐 이렇게 해서 좀 유형을 알 수 있는 형태들을 정리한 거. 그다음에 27번이 여기서 약간 구하는 거 약간. x의 4제곱에다가 a0 플러스 a1의 x 플러스 1 거기다가 플러스 a2의 x 플러스 1의 제곱 뭐 쭉 이렇게 하겠죠. 플러스 a4의 x 플러스 1의 4제곱까지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그때 이제 a1 플러스 a3을 구하래요. 그렇죠? 이제 항의개수 몇 개 안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랑 다르게 아까 이제 무작정 x1, x-1 대입한 게 아니고 개수들을 남기려면 얘가 x가 아니라 x 플러스 1 꼴로 나왔어. 그러면 x가 1이 아니라 얘가 1이 될 때 개수들이 쭉 남겠죠. 맞아? 얘가 1로 남기기 위해서는 x에다 뭘 대입하냐면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의 4제곱이고 0 대입했을 때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까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지그재그로 나와야 돼. 풀마 이렇게 나오려면은 얘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x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x에다 뭘 대입한 값이냐면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니까 16이고 16이 a0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 돼서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식을 우리가 더하면은 짝수 번째가 남을 거고 두 식을 뺐을 때 마이너스 16이 없어지고 빼면서 2의 a1 그리고 없어지고 2의 a3까지 남겠죠. 얘는 또 없어지고 그래서 a1 더하기 a3을 구하면 얘는 마이너스 8까지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개수들을 구하는데 여기가 이제 오름차순 정리되어 있는데 식의 모양이 좀 다를 때 이렇게 푼 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27번이 약간 응용돼서 좀 바뀌어 있는 문제. 고고요. 마지막 한 페이지만 더 합시다. 와우, 힘들어. 시간이 나오면 뭐하지? 자, 29, 30도 아까 했던 건데 29번부터 한번 볼까? 29번은 아까 이제 풀었던 문제 같아요. 풀었던 것 같은데 30번이 제일 귀찮아. 29번부터 한번 봅시다. 29번은 우리가 아까 풀었던 문제야. 그래서 다항식 x 세제곱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2가 있고 이거 빠르게 봅시다. 얘가 이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죠.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없고 그때 p값과 q값을 구하죠. 아까 했던 거 맞죠?
아까 했던 문제인데 얘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 몫을 결정할 때 뭘로 보냐면 최고치 한계수 x제곱 x에서 x제곱 상수항 2니까 1하고 2를 곱하면 되는 형태. 얘를 전개해서 계수비교법 쓰면 된다. 저희 전개를 해보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이거 분배되면서 플러스 x 플러스 2까지 그러면 x제곱에 세제곱에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전개될 거고 얘가 pq 값 되겠지. p 이꼴 q 이꼴 3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 어렵지 않죠? 이건 아까 했던 문제. 그래서 전개해서 그냥 계수비교법 쓴 거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까 했던 거랑 그렇게 겹치고 얘도 이제 보면 x의 4제곱에 p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꼴 있을 때 얘가 이제 뭘로 나뉘면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2하고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생길 거고요. 그죠? 그때 나머지가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8이다. 이때 이제 PQR의 값을 구하자. 그런 문제 되겠네. x에다 얘는 이제 q를 우리가 추측을 해봐도 되는데 어차피 얘가 상수항이 r이어서 q값을 결정하려도 x 최고치항만 쓰고 여기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 그죠? 그렇게 되면 문자가 몇 개 되냐면 4개로 늘어나 버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개할 생각을 해도 좀 괴로우니까. 그죠? 얘는 이제 이렇게 쓰지 말고 얘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수치 대입법을 쓰자는 거지. x에다 마이너스 1이면 1 플러스 p 빼기 q 더하기 r이 이거 써도 괴롭다. 0으로 날라가고 1에서 그러니까 2 빼기 8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6 하나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16 플러스 4p 마이너스 2q 플러스 r꼴이고 얘가 또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4에서 2 더하니까 6에서 8 빼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 그다음 마지막으로 x에다가 3을 넣는 거 q가 날아가는 값을 대입하면은 3 넣으면은 81 왜 이렇게 숫자가 크냐 9p 플러스 3q 플러스 r꼴이죠. 이렇게 해서 3 넣었을 때가 9에서 3 빼고 8 빼니까 얘는 얼마냐 9에서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3인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두 개씩 해서 r 소거하고 pq에 대해 연방해서 또 pqr을 구하자 이거야. 문자의 3개인 이제 연방인데 뭐 이렇게 문제가 풀릴 거다 정도. 좀 약간 문제가 좀 지저분하다 이건. 얘는 끝까지 풀면 좋고, 그렇죠? 얘는 넘어갈게요. 얘도 넘어갑시다. 얘는 이번은 좀 식이 더러워. 좀 더러운 문제였어.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합시다. 마지막이야. 하지만 끝나지 않았지만 마지막 문제. 아이고 힘들어. 계속 연산만 나오는 거 계속 하려니까 힘들다. 30번 볼게. ax 세제곱 플러스 6x에다가 플러스 b인데 얘를 이제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얘가 나눠 떨어지도록 한 ab 값을 구하래. 얘가 이제 대충 뭐 몫이 어떤 게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얘를 이제 수치 대입법을 쓰려고 봤더니 x에다 1 넣으면 a 플러스 6 플러스 b에서 얘가 0이라는 것밖에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가 필요해. 식이 두 개가 필요한데 식이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를 더 대입하려고 했더니 바로 대입할 수가 없고 얘를 뭐 b 이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해서 얘를 뭐 숫자를 대입하고 또 정리해서 또 대입을 할 거야. 그래서 뭐 그렇게 푸는 것도 있을 건데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하고 나머지 정리 저쪽 교재에서 할게. 그렇게 푸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풀렸을 때 이렇게도 풀 건데 얘가 대입할 수 있는 값이 없으니까 얘로 그냥 두 번을 나눌 거지.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고 그 나눈 식을 또 x 빼기 1로 하면 또 나눠 떨어지고 다항식을 1차씩 나눌 거니까 뭘 써볼 거야? 조립제법을 그냥 써볼게. 그러니까 주의할 거 x에 대한 2차항 없고 상수항 그리고 1차항 상수항
쓰고 x 이퀄 1에 대해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쓰는 거. a가 내려오고 a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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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더하기 6이고 a 더하기 6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6이고 이렇게 해서 얘가 0이다 하나. 그렇죠? 맞겠지? 맞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거. x에 1 넣었을 때 값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또 한 번 더 나눌 거야. 얘를 두 번 나눌 거니까 x 이퀄 1에서 한 번 더 나누면 a 나오고 a 플러스 1 되고 2a 플러스 1 되고 2a 플러스 1 되고 3a 플러스 기분 나쁜 수가 나온다. 7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이렇게 나오면 얘가 또 두 번 나왔더니 얘도 0이 돼야 되겠지. 두 번 나와도 나와 떨어질 거니까. 그죠?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7 될 거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7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7 더하기 6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7 더하기 b 더하기 6이 또 0이네. 그럼 b 값은 또 얼마냐? 3분의 18 3분의 11 이게 두 개 더하면 3분의 11이고 마이너스 3분의 11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두 개 값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서 얘도 조립제법을 두 번 써서 풀 수 있는 거. 제곱으로 두 번 다 나눠 떨어지니까. 얘랑 좀 비슷한 문제 하나만 해볼게. 밑에 32번 한번 해볼게요. 얘 정리하고 32번 좀 시도하고 봅시다. 집에 가서 하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32번만 한번 시도해볼게. 하고 숙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얘를 또 식을 써보면 x 세제곱에 ax 제곱에 플러스 4x 빼기 플러스 b가 있고 얘를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있을 거고요. 그때 나머지가 x 빼기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나는 나머지가 없고 얘는 요놈이 붙었어. 그렇죠? 그럼 얘만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면은 x 세제곱에 플러스 ax 제곱이고요. x가 이항되면 플러스 3x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이항되면 플러스 b 더하기 1꼴로 써서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에 어떤 px 꼴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같은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조립제법을 쓰면 되겠지.
줄임말표 쓰는데 얘는 1, A, 3, B 플러스 1. 그래서 x에다 뭘 넣게 되냐면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1 A 더하기 1 그리고 A 빼기 1 맞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잠깐 난 좀 헷갈렸어 미안해 정신 좀 난다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로 더할 거니까 A 빼기 1이죠 또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 또 두 개를 곱하면은 A 빼기 4 이게 좀 마이너스가 섞여서 헷갈릴 수 있긴 하겠네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A 더하기 B 빼기 3에 대해서 얘가 0인 거 하나 식을 찾고요 한 번 더 나누죠 x에다 마이너스 1 넣은 걸로 해서 한 번 더 나누면 A 빼기 2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 곱해서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얘가 또 0이 돼야 나눠 떨어지겠죠 그래서 A 값이 3이 될 거고요 A가 3이면 0 없어지니까 B가 0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개 약간 좀 응용된 문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숙제를 좀 같이 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앞서 배웠던 다항식 우리가 문제를 좀 더 풀어야 돼서 이걸 좀 나눠서 가보자 18초까지 숙제를 했고 19시 일단은 하루에 2페이지씩 하면 아니 하루에 2장씩 하면 딱 요것만 끝나요 이거 끝나는데 저걸 해야 되니까 토요일은 얼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이 오늘 토요일이다 그죠? 그래서 당일 숙제는 좀 당일 숙제는 내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좀 시간이 많지 않나? 그죠? 집에 가서 다른 학원 있니 혹시? 토요일하고 일요일 숙제 좀 나눠서 줄게 19쪽에서 우리가 그 첫 번째는 개념 교과서 분석 교분에서 페이지 19쪽부터 18쪽까지 숙제였으니까 19부터 22까지 해서 토요일 숙제 일요일 숙제는 마찬가지로 교과서 분석 그래서 페이지 23에서 부지런히 해야 될 겁니다 23에서 26까지 해서 또 2장 너무 많으면 이게 너무 많네 일단 해봐 일단 해보세요 일단 해보고 너무 많으면 다음 시간에 타협을 해주자 그래서 27에서 30까지 해서 월요일 숙제 페이지 월요일 숙제가 27에서 30 월요일까지 해서 페이지 27에서 23까지 있고요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요일 숙제를 우리가 수업 복습을 좀 합시다. 이제는 이제 약간 이제 나머지 정리 복습을 또 해야 되니까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 오늘 이제 교과서 분석은 거의 다 풀긴 했어. 혹시 여기서 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복습들을 좀 한번 해보세요. 얘는 이제 교과서 분석 페이지 35에서 그리고 페이지 40까지 얘는 이제 복습이고요. 그냥 복습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풀 거는 꼼꼼히 풀면 좋긴 해요. 복습이고 그리고 개념 완성 라이트는 우리가 이제 오늘 뭐 페이지 수 많이 안 했어. 그래서 이거 배운 것까지만 할 거니까 아니구나 많이 했구나. 뒤쪽에 인수분해도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려면 좀 버겁지. 이것도 충분히 많지. 이것까지 하기 좀 문제도 좀 버겁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나머지 정리 배운 것만 할게. 배운 것만 복습. 그래서 좀 그 인수분해는 수업 때 하긴 했는데 그 교과서 분석 진도 나가면서 한 번씩 더 정리하면서 복습하는 형태로 해서 마무리를 그걸 하게. 그래서 얘는 뺍시다. 이번에는 얘는 뺄게요. 이번에 라이트는 빼고 괜히 졌다. 어쨌든 나머지 정리 복습하긴 해야 되니까. 멍청이. 페이지 35에서 페이지 40까지 35까지. 페이지 35에서 40까지.
그래서 화요일은 좀 복습하고 오는 거. 복습까지만. 그래서 약간 요난 숙제가 좀 제일 널널할 수 있긴 하겠다. 여기까지가 다양식이고 그리고 아마 끝에 조금 남을 건데 좀 이어서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루 두 장씩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돼. 문제를 두 장씩 꾸준히. 그래서 풀고 다음 시간에 이거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 그 방학 스케줄 좀 조사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혹시나 이제 결석을 하거나 혹시나 이제 숙제가 밀려서 안 한 사람들 보충할 수 있는 시간 좀 체크하려고 그래. 방학 중에 좀 다른 학원이나 각자 스케줄 있는 것들 좀 채워서 지금 좀 작성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름 쓰고 낼게. 그래서 혹시 이제 보충할 시간이랑 그런 것도 미리 좀 조사하게. 써서 이름이랑 해서 내보고 갑시다. 그 뭐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제 약간 요일 있고 이렇게 시간이 있잖아, 그지? 만약에 이제 12시부터 뭐 3시까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12시까지 3시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12시 1, 2 12시부터 3시까지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수학학원 혹은 뭐 영어, 요거 다른 링크는 영어학원 이런 식으로 영어 쳐서 이렇게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써서 낼게요. 이 복사가 좀 흐릿하게 됐네. 태경이 숙제 좀 내고 맞지? 숙제를 사진 찍어서 내면 될 것 같아. 그 얘기 해야 된다. 화요일날 5시 반까지 오면 되고 화요일날 못 온다는 사람 누구였죠? 가은이하고 이렇게 3명. 월요일도 힘들어? 월요일은 되고 월요일 5시 반에 오면 돼. 가서 이제 약간 그 수상 라이트 수업을 월요일날 듣는 거. 아예 못 오는 사람은 없지 그럼. 잠깐만 나도 조사 좀 해보자. 월요일 하는 가은이하고 근데 5시 반부터 몇 시까지? 7시. 혼자 안 될 수도 있나? 그래? 다음 학은 몇 시인데? 7시 반? 근데 이게 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만약에 버스를 놓치면 6시 50분에 끝나. 그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와서 한번 해봐. 해보고서 좀 너무 촉박하면은 일단 승원이하고 그리고 서인이. 네. 생각이 안 났어. 서영이 맞지? 서영이.
동민이도 화요일 오지? 최정이도 화요일이지. 시간 내고 갑시다. 지금 한가한데? 공간 시간 충분한데? 방과후 학교야? 네. 뭐해? 방과후. 배드민턴. 안녕. 수고했었구나. 몸은 괜찮아? 컨디션 좀 처지지? 약간 좀 움직여야 나을걸 지금? 수학학원 시간밖에 없고 영어학원도 원래는 월수금이었는데 특강 빼고 화목으로 바꿀지 아니면 월수금으로 계속 다닐지 몰랐고 저도 제 스케줄 모르는 약간 한 일주일 지나보고 제출할까 봐. 일단 두고서 일주일 지나고 다시 작성하네. 그래서 정민이 성실해서 뭐 좋을 일이 없긴 할 거야. 화목에 영어 특강 있어요. 영어 특강을 하고 안 했나? 화목은? 아, 화목이 어차피 화요일날 그것만 있구나. 아니 영어를 화목하면 그거 앞에 수강 수업을 월요일에 들어도 되긴 해. 만약에 그거 할 때. 맞네? 혹시? 안 할 줄 알았는데 왔네? 그냥 공부하러 온 거야? 예언이 오기 싫은데 채연이한테 끌려온 거 아니야? 네, 그치? 완전 맞아요. 왜 따로 앉는 게 편하지 않아? 아, 여기 이상해요. 붙어 앉는 게 나? 야, 여기 넓은 데 앉아 그럼. 좁은 데 가지 말고. 너무 바닥 있잖아. 하고 그냥 공부하면서 질문할 거 해. 좀 많이 생겼어요. 뭐라고? 좀 많이 생겼어요. 쌤, 근데 저 막 등원하면 무슨 문제 같은 거 준다고. 맞아. 보기도 싫어라. 보고 싶어? 귀엽지 않아? 이게 뭐예요? 이상하네. 근데 PDF 파일 보내줬던 문제지. 이게 생시 다르지. 하고 27초까지 그래도 개혁을 했는데 완전 개혁을 많이 한 거. 시간은 언제나 공부하다 갔어요? 응? 시간은 언제나 공부하다 갔어요? 시간은 1시 10시 반에 와서 12시에 갔지.
3시에 또 올라오면 오라고 했는데 아마 안 올 거야. 아니, 한번 꽂아봐 네가. 전화번호 없어요. 아니 5시에 왔으니까 3시에 오면 안 돼. 이렇게. 그럼 신아가 싫어. 토요일 3시에 오는 사람 있어요? 응? 지금 이 시간에 오는 사람 있어요? 오늘 하인이라고 했는데 신경 쓸까? 잠깐만. 네, 왔다 갔다 동선. 뭐라고? 이하인 아프대던데? 코로나 걸렸나봐요. 코로나 확진이래? 30. 근데 열이 엄청 난다 그러고 음성 나왔었다긴 하는데 아니에요. 저도 음성 나왔는데 양성이었어요. 음성 나왔는데 PCR 하니까 양성 나왔어? 네. 병원에서 하니까. 태연이는 안 걸렸냐? 얘는 안 걸렸어요. 근데 용키 안 걸렸다. 같이 걸렸어. 얘랑 같이 잤는데 안 걸렸어요. 이게 이상하다니까 코로나가. 이게 막 되게 방역 잘하고 이랬던 애들도 걸리고 근데 나처럼 막 사는데도 안 걸린 사람도 있고. 나 왜 안 걸리지? 근데 수영장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영장 같이 있었어요. 근데 걔 말고 그 세력이 공부 했다 할까? 공부했어?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일단 복습 따고 일단 요거 그냥 일반인 진도 나갈 것부터 좀 하고 그리고 하자. 상상이 되고 초월하지. 정기 수업은 아니고. 나 한번 샀다 올게. 얘도 이거 어렵지? 네. 원래 어려면 안 아니 되는데. 얘는 이거 했던 거는 없는데? 근데 이거 라이트. 라이트인데 어렵다고? 그냥 풀어봤던 건데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수업 때 했던 것들이 수업 때 설명 다 들었지 영상에. 오늘도 어려웠어요. 그래. 오랜만에 바깥 공기 세니까 좋니? 아니요. 아니야? 집에 계속 있고 싶어? 아니 이렇게 바꿨던 게 재밌지 않지. 왜